경기도 버스노조가 지난 15일로 예고했던 버스 파업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최악의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언론인클럽 이재규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태의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이유가 뭔가요? 네, 임금 인상과 인원 충원입니다. 임금은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서울시 수준으로 좀 올려달라는 것이고요. 네. 인력은 지금도 부족한데 오는 7월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근무 형태가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바뀌면서 지금보다 인력이 훨씬 더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더 힘들어지기 전에 과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인원을 충원해달라는 겁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게 되면 이 경기도 버스 운영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네, 경기도가 자체 분석한 그 결과를 좀 내놓았는데요. 도내 전체 2,100개 노선 가운데 46.6%인 1,000여 개 노선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9개 노선을 좀 없애고요. 653개 노선에 있는 그 버스 대수를 줄이거나 운행을 줄이고요. 26개 노선은 단축하고 중복된 45개 노선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감차 대상 시내버스가 848대여서 현재 92%인 버스 운행률이 82% 아래로 떨어져 시민 불편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경기 버스 노조가 사측과 갈등을 빚었는데 핵심 쟁점은 뭐였습니까? 낮은 임금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수준으로 임금을 좀 올려달라는 건데요. 현재 서울시 임금이 월 390만 원 수준이고 경기도는 310만 원 정도니까 80만 원 정도의 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사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는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월 38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에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네. 갈등을 풀 열쇠는 결국 재원인데요. 예.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버스 업체 등이 정부에 국고 지원을 요청했죠. 네, 그동안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서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지자체와 버스 업계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니까 관련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국고 지원을 해달라는 건데요. 지난 8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날 열린 국토부 차관회의에서 버스 재정 지원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돼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버스 요금을 지자체에서 올리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 파업을 앞두고 버스 요금을 인상했는데 역시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예, 국고 지원은 안 되고 버스 파업은 막아야 되겠고 부득이하게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꺼내들었는데요. 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 때문에 경기도만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을 경우 인상분의 20%가 서울시로 귀속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경기도로 반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 발표로 이 노사 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최종 조정 회의에서는 파업을 유보한 채 협상이 끝났습니다. 이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경기도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버스 업계에 2천억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임금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 분석하고 나서 노사 양측이 임금 협상을 벌이는 게 통상적인 사례인데요. 네. 이번에는 경기도가 갑작스럽게 버스 요금 인상을 내놓으면서 사측이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 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고 노사 간의 협상을 다시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29일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네, 이번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또 버스 준공영제인데요. 버스 준공영제가 뭔지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추진이 해답이 될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네, 버스 운영을 민간이 맡아서 하는 민영제와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 공영제의 장점을 결합한 시스템이 바로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수익금은 운행 실적에 따라서 배분하고요. 적자분은 지자체에서 보존해주는 제도인데요. 지난 2004년도에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버스 업체들이 저마다 수익이 높은 노선을 차지하려고 과당 경쟁을 하다 보니까 폐단이 컸고요. 상대적으로 배차 간격이 드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었는데요. 버스 공영제 시행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시내버스 질도 어느 정도 향상됐고요. 난폭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자체에서 버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지자체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좀 불어난 게 흠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버스 파업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불씨는 여전히 또 남아있죠. 또 갑작스럽게 올라버린 버스 요금은 시민들의 몫이 됐는데 이번 버스 갈등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조정기간 내 임금 타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는데요. 문제는 인력 충원입니다. 현재로서는 절반 채우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은 기간 동안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약속했던 서비스 질 개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좀 내놓아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만을 좀 잠재워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내놓은 52시간제인데 변화에 따른 추가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